안녕하세요. 과학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과학 강사 서진입니다. 어, 많이 오셨다 그래가지고 인사말을 어떻게 하지 준비를 하다가 제가 지금 경기여고, 숙명여고, 중대보고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 그 아이들한테 한 번 처음에 수업을 할 때 과학에 대해서 막 강의를 하다가 흥분해서 야, 진짜 아름답지 않니? 이랬다가 와, 아이들의 표정이 정말 어쩔 약간 이런 표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과학을 좋아하면 안 되는구나.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데 내가 너무 과학을 사랑해서 이야기하면 와닿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올릴 수 있는지를 연구하는 강사라고 소개를 드렸고요. 앞에 분들이 조금 길게 하셔서 제가 지금 빨리 하라는 압박이 엄청 들어왔어요.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제 수업을 소개하고요. 변화하는 과학 교육 과정들, 앞에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시간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희 수업은요. 교재, 과제, 퀴즈, 관리로 들어가 있는데요. 교재 같은 경우는 본교재라고 하죠. 이제 제가 직접 집필한 주교재를 포함해서 뒤에 용어 정리집을 넣어놓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과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가장 대표적으로 용어가 어렵대요. 사실 사회 같은 경우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 연결이 된다 이거예요. 근데 과학 같은 경우는 너무 낯선 용어들이 많대요. 처음 듣는 아이들이 양성자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가 보면 원자 핵융합?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뒤에 백과사전처럼 용어를 쫙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직 22년도 개정 통합과학에 대한 용어 정리집은 제대로 정리가 되어 있진 않지만 15년도 기준으로 저 용어 정리집의 용어가 거의 3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쫙 적어놔서 아이들이 모르는 게 있으면 직접 찾아볼 수 있도록 틈틈이 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놓은 걸 부록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과제 같은 경우에는 3스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제 포함해서 스텝 2 같은 경우는 강남권 기출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기여고랑 중대보고 숙명여고를 하고 있는데 인원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거의 강의실이 꽉 찰 정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어려웠던 문제들 그리고 그런 기출 문제들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제가 고등관뿐만 아니라 자사관에서도 수업을 하는데 외대보고 하나고 상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느끼기에 조금은 더 나 이것도 풀어봤어 하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문항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저희 변화하는 교육과정에 있어서 학교 선생님들이 문제를 출제할 때 볼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왜냐하면 변화하는 교육과정 도대체 이건 어디서 문제를 내야 될지 할 때 가장 보는 게 교육청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기출들, 평가원 모의고사 기출들, 그래도 고등학교 1학년의 모의고사 기출들이 점점 쌓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로 많이 출제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까지 넣어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1학년을 처음에 넣어놨어요. 근데 사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3학년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강사 입장에서 보면 약간의 범위 차이지 그렇게 난이도 차이가 없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그 어깨뽕이라고 하나요? 나 고등학교 3학년 한 번 풀고 들어갔어에 대한 개념과 고등학교 1학년은 보고 들어갔는데 에 대한 자존감의 차이가 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제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제가 과제를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 근데 어머니들하고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상담을 되게 많이 하는데 상담을 하다가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아이가 뭐 문제가 좀 부족하대요. 그래서 그럼 제가 추가 문제를 드릴게요 했는데 어머니가 굉장히 정색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요. 문제 필요 없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말씀이지? 문제가 부족한데 문제가 필요 없다? 무슨 말씀이지? 했더니 받아온 문제가 많으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화학 강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화학 수업이 3번째래요. 중학교에서도 계속 돌리고 고등학교 1학년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되는데 화학이 3번째 수업이래요. 근데 그 아이 저희 퀴즈를 보면요. 항상 40점대예요. 그래서 3번을 들었는데 왜 40점대지? 그 어머니는 또 과제가 필요 없으시대요. 무슨 말씀이지? 하고 들어봤더니 계속 추가 문제는 많이 받았대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지금 집에 가보시면 자료가 많이 쌓여 있을 거예요. 버리지도 않습니다. 왜? 1년 뒤에 볼 거거든. 안 봅니다. 또 쌓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과제를 풀어달라는 말씀을 부탁드려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과제를 제공하고 그게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갑니다. 네. 처음에는요. 이 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 다양한 수단이라고 적어놨을 때 문자, 전화만 했었거든요. 카카오톡으로 많이 넘어왔죠. 카카오톡을 엄청 했습니다. 이제 카카오톡 안 보시는 거 아세요?
아이들 카카오톡 안 읽음이 300개예요. 도대체 카카오톡은 왜 깔려있는지 모르겠는데 카카오톡 항상 보고는 있는데 제 건 안 봅니다. 그래서 뭐지? 이 아이들 왜 그러지? 하고 나중에 봤더니 다 인스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인스타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인스타로 건너가서 아이들과 DM을 주고받습니다. 인스타는 항상 접속 중이에요. 그래서 제가 너 접속해 있는데 왜 답장을 안 하니 하면 아셨어요? 이러면서 답장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과제를 안 했을 때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 아주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친구 추천을 맺으면서 꼭 그런 거에 집중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저 마팔 해주세요. 들어갑니다. 마팔 들어가서 아이들과 계속 DM을 하면서 소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피드백 같은 경우도 과학 과목 같은 경우는 사실 피드백이 원래 주 1회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주 2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경우에 아이들과 개인적으로 계속 진행을 하고요.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현장 피드백이 어려운 경우에는 줌으로도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같은 경우는 뒤에서 다시 예시를 보여드리겠지만 누적 범위로 진행이 됩니다. 통합과학 교육과정이 너무 많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느끼기에 나 이거 배웠어. 자존감 업. 과제까지 풀었어. 4주차가 되잖아요. 누구보다 순수한 눈망울로 내가 언제? 처음 들어. 너 이 얘기 처음 해. 이런 눈방울로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퀴즈는 항상 누적 범위입니다. 그래서 누적 범위를 진행을 해서 우리 1주차에 이거 배웠다. 중요한 개념은 이거였다를 계속해서 언급을 해줍니다.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공부할 게 점점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직전에 퀴즈를 보기 전에 한 5분 정도 저희가 퀴즈에 나올 중요한 내용들을 꼼꼼하게 빠라라라락 정리를 해놓습니다. 그럼 아이들이 그때 갑자기 막 벼락치기로 외워요. 이건 저거고 저건 저거고. 퀴즈 때 기억을 못하는 자와 기억을 하는 자에 대해서 점수가 나뉘죠. 근데 그게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통합과학을 공부하는 방법일 거예요. 저 퀴즈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한 페이지예요. 처음에 아이들 수업 들어오면 되게 당황합니다. 쌤? 그게 퀴즈예요? 저희가 아는 퀴즈라 하면 오지선다형이 존재하고 기니디 문제가 존재해야 되는데 뭐 그렇게 한 페이지짜리를 들고 와서 나한테 보라고 하는 거예요? 100점 안 나오고요. 평균이 기본 6, 70점대입니다. 이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처음에 막 퀴즈를 진행할 때 제가 외대 보고 화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아이 들어왔을 때 외대 보고 아이들의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이 강남권 자사고 아이들 느낌이 어떤지 아세요? 굉장히 자세가 뒤로 처져 있습니다. 나 자사고 어디 한번 말해봐. 약간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한 2주, 3주 정도 퀴즈를 보잖아요. 점점 자세가 앞으로 갑니다. 못하겠는데? 어떡하지? 그리고 문제풀이를 하면 저게 저렇게 푸는 거구나. 점점 자세가 앞으로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제가 약간 가스라이팅처럼 얘기하는데 너네 제발 부탁인데 퀴즈 문제 구글링하지 말아라. 요즘 아이들 무섭습니다. 퀴즈를 준비하기 위한 또 다른 자료 조사를 하죠. 저 선생이 도대체 어디서 문제를 따왔지? 막 구글을 찾아봅니다. 근데 그 문제 제 머릿속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아이들한테 야, 이 퀴즈 내가 그냥 내는 거니까 절대 뭐 그냥 공부만 해. 뭐 이상한 짓 하지 말고. 진짜 뒤통수를 크게 맞았는데요. 어머니가 상담하다가 그럽니다. 선생님 저희 아이 점수가 계속 오르는데 수상해요. 어머니 안 믿으시죠? 수상해요. 근데 아이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아이가 선생님 문제를 다 찾아봤다고 하더라고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근데 안 나오더래요.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감히 찾아볼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냥 공부를 할 것이지, 공부를 해서 예성적이 오른 것이지 찾아볼 거라는 그런 생각도 못했는데 이미 다 찾아봤대요. 근데 안 나오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하더래요. 그래서 아이가 갑자기 화학을 막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하더래요. 퀴즈 점수가 점점 오릅니다. 원래 그 아이 30점이었어요. 퀴즈가. 다음날 40점, 다음날 50점, 다음날 갑자기 80점을 뛰더니 95점을 계속 맴돕니다. 그날 바로 화학 중간고사 100점 맞았어요. 화학 처음 하는 친구였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공부하는 방법을 알면 조금 더 변화된 성적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보여드리자면 교재가 조금 눈에 띄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이걸 되게 자부심을 갖고 야자실에 꼭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꼭 도난을 당해요. 선생님 교재를 잃어버렸어요. 막 다시 구매를 하는 그런 교재고요. 제가 직접 씁니다. 저는요 자료반을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검증된 자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사고 상상고 자료반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문제들, 그리고 시험에 많이 나오는 문제들, 그리고 꼼꼼한 자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와 함께 22년도 개정에 꼼꼼한 연구라고 적혀 있는데요. 저는 이 교육과정 되게 예민하시죠 지금. 아이들 이제 중학교 입학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벌써 예비 고1이라 그러고 교육과정은 계속 바뀌고 계속 뉴스에 뭐라고 나오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 발표가 나오기 전부터 학교에 있는 교수님들하고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선생님, 이 교육과정 어떻게 바뀔까요? 막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교육과정은 이렇게 통합과학 1, 2로 나눌 거고 중학교 때 계속 올라올 거고 근데 이거는 뭐 시험에 원래 안 나올 거고 막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네. 아, 그렇군요. 마치 상담하는 것처럼 아, 네. 이러다가 막 받아줬고 아, 이렇게 바뀌겠구나. 막 받아줬고 연구하고 그랬던 결과로 만들어진 교재니까 믿어주셔도 되고요. 퀴즈입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렇게 한 페이지로 제공되는데 100점이 없다라는 걸 보여드림과 동시에 저희 종강을 하면 실전 모의고사가 제공이 됩니다. 이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아이들이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공을 하고 있고요. 필기본이죠. 생각보다 아이들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는 척을 잘합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엄청 열심히 필기를 하더라고요. 막 필기를 해요. 봤는데 제가 쓴 내용하고 달라요. 도대체 뭘 필기한 거지 싶으면 자기 내용을 적어서 필기를 합니다. 그걸 막 외워와요. 퀴즈 틀려요. 이제 굉장히 제 설명은 안 듣고 필기는 이상한 대로 하고 성적은 안 나오고 이 되게 악순환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하고 아이들한테 얘기합니다. 쓰지 마. 펜 내려놔. 그럼 아이들이 막 안 내려놔. 내려놔. 이러면 내려놔요. 그리고 제가 막 한 다음에 내가 알려줄게 하고 필기본을 제공을 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렇다가 또 필기본을 제공을 또 믿거라 하는 게 있어요. 응? 안 적어? 이런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필기본에도 구멍을 뚫어놔서 아이들이 조금은 채울 수 있는 그런 필기본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뒤에 보시면 과제가 제공이 되고 있는데요. 과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스텝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방학 특강 때 항상 진행하는 게 3랩 챌린지라고 해가지고요. 처음에 개념 나가고요. 과제 나가죠. 우리 아이들 종강하면 제가 수업 내내 줬던 과제에 그만큼의 양을 또 제공합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양이 많기 때문에 10회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5회 끊어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5회 동안 진행된 과제에 그 똑같은 분량 하지만 다른 문제로 과제를 한 번 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종강하고 나서도 사실 2학기라는 큰 시간이 있단 말이죠. 여름방학 때 한 거 솔직히 정확하게 다 내년 1학기 딱 들어가서 저거 빅뱅 내가 배웠던 거야 하는 학생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꾸준하게 종강하고도 복습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장 유튜브 라이브, 제가 유튜버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과 소소하게 소통을 하는 유튜브를 하고 있지만 이 교육과정 제가 조금 이따가 설명드릴 걸 되게 부족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만 오픈했던 영상을 전체 오픈을 하면서 교육과정 설명하는 유튜브로 올려놓을 건데 그 유튜브 라이브도 진행을 하고요. 영상이 항상 올라갑니다. 그래서 녹화해서 아이들이 꾸준히 볼 수 있게. 사실은 제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말이 되게 빠릅니다. 말이 막 빨라지면 아이들이 놓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걸 복습 영상을 한 번 더 봐라 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실은 제가 영상을 제공하는 거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랩을 하고 있더라고요. 막 1.5배속, 2배속 괜찮습니다. 어떻게든 복습을 할 수 있을 정도면 제가 영상을 제공해서 아이들과 계속 복습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한장 정리본이라고 합니다. 내신 강의에서 되게 유행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방학특강 때도 제공을 하는 부분인데 이게 아이들 중간고사 전범위입니다. 통합과학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중간고사 전범위를 이렇게 한 장으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시험 전날, 직본날 이렇게 제공을 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든든히 갖고 갑니다. 이게 전범위거든요. 이것만 다 외워도 80점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되게 든든해서 이거 외우고 가야지 하면 그 아이들 정말 다 80점 이상은 나와요. 아예 공부를 안 한 친구들도. 물론 저희 반은 대부분 95점 이상이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 카드링이죠. 중학교 학생들한테 굉장히 좋아할 만한 자료이기도 하고요. 제가 여고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요 개념들을 정리한 카드링을 만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넘겨보면서 외울 수 있는 것들. 통합과학이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조금 더 사고력이 집중이 되긴 하지만 통합과학 자체가 60% 이상은 암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을 필기와 함께 이 암기 카드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수작업이에요. 그래서 제가 집에 작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두를 이렇게 타면서 펀치를 뚫고 있는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거는 주 3회 과제 제출하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주 1회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저희 일요일 저녁에 수업이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숙제를 하는지 아세요? 일요일 아침 점심에 아마 학원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학원까지 들고 갑니다. 풀어야지. 쉬는 시간 막 풉니다. 막 풀어요. 그러면 수업 직전까지 풀고 있습니다. 과제 내라. 그럼 그때 내요. 그러면 꼭 한 뒤에 3문제는 안 풀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제를 주 3회 제출을 받습니다. 3회를 온라인으로 제출을 받아서 우리 아이들 일요일에 수업을 화, 목, 토의 과제를 제출하게끔. 제출 안 하면 DM 들어갑니다. 안 하니? 뭐 이렇게 그 DM이 들어가는 과제 제출 링크이고요. 해설지 미리 제공 안 합니다. 그래서 해설지는 미리 제공을 안 하고 요 제출을 하면 요렇게 해설 링크가 뜰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인터넷으로 해설이 미리 확인 가능한, 그리고 다음 시간에 해설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해설까지 한꺼번에 진행을 했는데 나중에 푸는 걸 봤거든요. 과제, 해설 같이 놓고 풀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해설은 나중에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모든 수업 내용, 그리고 과제, 그리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평균은 어떤지에 대한 시험 그리고 수업 내용을 다 여기다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건 홈페이지, 밤마다 홈페이지를 따로 운영해서 학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수업별 홈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렇게 주요 개념들까지 적어 놓고 있습니다. 네, 혹시나 제 설명이 좀 빠르시다면 언제든지 카카오톡으로 질문을 하시면 제가 직접 답장을 드리고요. AI 아닙니다. 가끔 제 말투가 딱딱해서 AI인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사무적인 말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직접 답장 드리니까 연락 주시고요. 안 보이네요. 네, 저희 통합과학 범위 자체가요. 이 측정과 어림이라는 그 과학의 기초 부분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앞에 분들이 되게 많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저희 아이들 중학교 때 배우는 내용들입니다. 단위. 저는 좀 깜짝 놀랐는데요. 저 원래 설명회 때 판서를 안 하는데 뭐라고 읽는지 아세요? 미리리터죠. 리터죠. 미가 1000분의 1 혹은 1000을 뜻한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화학에 나오는 단위입니다. 몰이죠. 이거를 조금 더 나아가면요. 저희가 계산을 할 때 되게 복잡해지기 때문에 쓰는 단위가 있습니다. 뭐라고 읽으시겠어요? 미리몰이라고 읽을 거예요. 저희 아이들 이거 처음 보면요. 뭘? 이렇게 읽습니다. 제가 되게 당황을 했어요. 이게 미리인지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단위를 다루는 단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지한 우리 아이들을 위해 추가된 단원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굉장히 쉬울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아마 원래 교육과정상으로는 내신에 안 나옵니다. 근데 강남권은 내겠죠. 그런 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물질과 규칙성에 가보시면 요 빅뱅과 원소의 생성, 지구과학 부분인데요. 요 자체가 원래 화학 단원인데 원소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설명하는 지구과학 단원입니다. 아이들이 처음에 보면 되게 당황하는 단원이에요. 막 빅뱅부터 시작해서 무슨 과학사적인 단원을 다루는데 간단하게 개념으로 보시면 될 거고요. 요 핑크색으로 칠해져 있는 두 부분이 화학입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 나올 부분이고요. 되게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요 물질의 전기적 성질이 새로 추가가 되었는데요. 사실 새로 추가가 된 건 또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이게 신소재 단원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유전체가 어떤지 이렇게 바뀐 단원이라 그냥 쉽게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그리고 시스템과 상호작용은 크게 바뀐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원래는 물리가 앞에 있었고 지구과학이 뒤에 있었던 반면에 이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물리 당연히 어렵게 출제가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겠고요. 저희 변화와 다양성의 산화환원 반응, 상과연기, 산연기, 중화 반응 이게 화학 부분입니다. 대부분 학교와 2학기에 다루는 부분이겠고요.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 요거는 1, 5년도 개정에 있는 화학에서도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 강남권에서 제일 어렵게 나오는 부분이죠. 제가 재작년, 작년에 계속 중동고 통합과학을 했었는데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요 산화환원 반응은요. 1, 5년도 그 전 교육과정에서요. 산화환원 반응의 원래 킬러 문제라고 하는 게 나왔었어요. 금속의 반응성이라 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었는데 너무 어려워서 화학 선택자 수가 물리를 제쳤죠. 꼴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화이팅. 그래가지고 요 산화환원 반응이 금속의 반응성이 굉장히 어려워서 빠진 부분인데 요거를 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강남권 내신 학교들은 요거를 제대로 집중을 해주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요 부분은 화학 반응식과 열 부분입니다. 그래서 화학에서 내려온 부분이라 요것도 그냥 단원만 아시면 돼요. 요거는 열량계를 계산할 수 있느냐 정도까지만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고요. 환경과 에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달라진 건 없겠고요. 요 전기에너지 생산 부분이 물리에서 굉장히 어렵게 다가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배운 적 없는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요거는 통합과학용 개념과 통합과학용 문제풀이가 명확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학과 미래사회 교양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옛날에 탐구 토론 대회 많이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그냥 상식으로 가져가 주면 좋겠다. 요것도 내신에는 거의 출제가 안 될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요. 크게 바뀌었다라고 하면 바뀔 거고 바뀌지 않았다고 하면 되게 바뀌지 않은 부분인데 1단원 그대로입니다. 큰 차이 없습니다. 대신에 농도 부분이 4단원으로 넘어간 정도? 어려운 부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양적 관계 빼면 화학은 시체죠. 그래서 그거 남아 있고요. 그리고 규칙성 같은 경우가 원래 여기에 오비탈이 들어가 있었어요. 현대적 원자 모양이라고 해서요. 우리 아이들 제가 항상 1, 2, 3, 4단원 순으로 화학을 수업을 진행하는데 오히려 1단원은 이탈률이 거의 없습니다. 1단원은 애들이 다 되게 각오를 하고 와요. 1단원 어려워. 오케이. 내가 버텨볼게. 근데 2단원에
오비탈이 나오는 순간 아이들이 멘붕이 옵니다. 뭔 소리야?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 하면서 이탈률이 제일 많았던 게 이 단원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예 사라집니다. 왜냐? 어차피 아이들은 이해를 못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싹 사라진 다음에 3단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결합, 극성, 루이스, 분자를 그릴 수 있냐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사실은 통합과학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담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히려 여기에 있는 3단원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형 부분이 내려오는데 이게 화투에서 내려온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화투에 평형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평형이 조금 되게 어렵게 다가올 거예요. 근데 요거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아이들 여름방학에 할 부분은 아닙니다. 이거 여름방학에서 아이들이 도움받을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 통합과학에 아예 출제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요거는 평형을 아이들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고 한 4번 정도 해야 어머 이해가 됐어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여름방학에 되게 간단히 다룰 거고요. 추가 영상을 제공해서요. 그 영상으로 많이 다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 계속해서 피드백을 진행할 건데 요거는 아이들한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너무 부담 갖지 말아라. 되게 어려울 거고요. 지금 화학2에서도 제일 어렵게 다가오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매달리면 굉장히 힘들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대로죠. 네, 몰롱도 나오고요. 중화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 중화 반응에 대한 몰의 단위가 들어간 거와 안 들어간 거의 차이가 통합과의 가장 큰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수업은요. 통합과학과 화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통합과학 같은 경우는 10회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생물지순으로 화생지물순으로 진행을 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는 이유는요. 처음에 화학을 딱 때립니다. 지구과학 때리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되게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화학을 딱 때립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들아 조금 어려워. 근데 이 화학을 계속해서 복습해야 아이들이 익힙니다. 그래서 화학을 계속해서 복습하면서 생명으로 살짝 루즈함을 들어간다가 지구과학이 통합과학의 거의 한 40%를 차지한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 내용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지구과학을 다루면서 마지막에 물리를 다룹니다. 물리 같은 경우에는요. 내용이 조금은 어렵지만 내용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물리 다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던 중력, 운동량과 충격량, 전기에너지. 사실 나머지는 다 교양이에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과학의 전체 흐름을 정리하고 개념에서 끝나지 않고 개념을 문제풀이에 적용한다라고 말씀드린 게 가장 제가 수업에서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요. 개념을 막 끝났어요. 아이들이 과학을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가요. 개념 막 풀고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게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이유거든요. 그래서 개념을 항상 풀고 저는 수업 시간에 항상 문제풀이를 진행을 합니다. 학원에서 통일시켜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개념 70, 문제풀이 30으로 놔두긴 했는데요. 문제풀이의 분량을 조금 더 많이 둡니다. 그래서 얘들아 너네가 배운 이 개념이 문제 이렇게 적용을 시켜 해서 선지를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선지를 읽었을 때 나는 이 개념을 적용시켜 놓을 거야 에 대한 학습을 꾸준히 시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화학 같은 경우는 1단원부터 차례대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화학 평형 같은 경우는 조금 영상으로 많이 추가가 되는 부분이겠고요. 화학에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산화원원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원래 조금 상위권인 아이들은요. 중학교 3학년 여름방학에 화학을 많이 듣고요. 그리고 쭉 이어나가다가 2학기 겨울방학까지 해서 통합과학을 많이 수강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화학을 먼저 듣고 싶은 아이들에게 산화원원까지 제공을 해서 통합과학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끔 제공을 합니다. 이 산화원원 반응이 화학에서 많이 사라졌어요. 지금 화학 아까 보여드렸듯이 개정화학에서 사라졌는데 이게 통합과학에 완전히 들어가면서 되게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여름방학 때 미리 보면 좋을 것 같아서 넣어놓고 있겠고요. 매일 과제를 제출합니다. 왜냐? 얘는 주 2회 수업입니다. 주 2회 수업이다 보니까 조금 빡셀 거예요. 그래서 매일 과제를 제공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꾸준히 복습을 할 수 있게끔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이 카카오톡으로 언제든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